네, 데이터베이스 샤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샤딩이라는 게 뭐냐? 일단 샤드라는 영어 단어 한번 보고 샤드. 네, 샤드. 이 유리 조각 파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네, 유리 조각 파편,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를 조각을 내는 거예요. 네, 왜 조각을 내냐? 성능 때문에, 성능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근데 일단 좀 그려볼게요. 네, 제가 지금 펜마우스가 연결이 안 돼서 PC를 지금 다른 걸로 바꿨더니 조금 그림이 그래요. 이걸 이제 DB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흔히 이제 업종 용어로 이런 DB를 그냥 통 DB. 통에 그냥 한 통에 놓고 이제 다 쓴다는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배웠던 뭐 RDB의 형태는 다 이런 통 DB를 썼을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하나 설치해서 계속 썼었죠, 그죠?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의 문제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깊어지겠죠. 예를 들어 이제 뭐 테이블로 표현한다면은 이 로우의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죠? 굉장히 늘어난다고요. 근데 이제 늘어나는 게 이제 DB 안에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마다 어떤 거는 이제 적게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제 깊게 늘어나서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삭제를 하는 처리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 느려진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제약을 극복하는 기술들이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해요. 뭐 오라클 파티셔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런 솔루션 쓰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 이제 오픈 소스로 연결해서 그죠? 뭐 예를 들어 마리아DB라든지 마이스켈로 내가 쓰고 있다. 뭐 포스트그래, 뭐 플럼DB라든지 뭐 이런 걸 쓰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오늘 MySQL로 예제를 들 건데요. MySQL은 마리아나 똑같죠, 그죠? 다른 것도 유사하지만 내가 DB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사용량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 테이블을 설계를 했을 때 실제 운영 상황에서 이걸 1년, 2년, 3년, 그 다음에 뭐 사용자가 뭐 50만일 때, 100만일 때, 200만일, 300만일 때 도저히 사용량을 얘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쪽이 이제 그 Y축이 뭐 정보량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뭐 사용자 수라든지 또는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사용자 수 또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리 인크리즈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임계점에서는 반대로 성능은 이렇게 느려질 거예요. 성능은 어느 임계점에서 이걸 이제 성능이라고 그죠? 성능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필연적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샤딩을 해보자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조각을 내보자는 거예요. 조각.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 테이블이 굉장히 깊다 이거예요. 굉장히 깊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뭐 업무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액세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예를 들어 와스라는 놈은 여기서 하나의 DB에 대고 그죠? 복수의 그 와스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려고 계속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자료의 깊이도 깊고 아무리 인덱싱을 건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쪼개느냐? 펜마우스가 없어서 진짜 불편하네. 자, 이 통DB를 예를 들어 이렇게 쪼개요. 한 4개로 쪼개요. 뭐 더 쪼갤 수 있지만 뭐 예제로. 이 테이블을 뭐 테이블 2라고 할게 숫자 2. 그러면은 쪼개서 이쪽에도 T2가 있고요. 동일한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T2가 있고, 여기도 T2가 있고, 그죠? 여기도 T2가 있는 거죠. 어떤 기준을 쪼개냐, 그죠? 중복 없이 쪼개는 거죠. 이제 중복이 있으면 안 되고, 기준을 정해서
예, 나눠서 넣어서 관리를 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한 번에 늘어난 속도를 얘가 4개로 분산해 주죠. 예. 그래서 퍼포먼스가 확 통DB를 쓸 때는 확 떨어지는데 이렇게 샤딩 DB를 썼을 때는 천천히 떨어지거나 완만하게 유지를 하겠. 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렇게 테이블을 나누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로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썼던 거는 뭐 특정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PK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 아이디가 이제 유일 넘버, 유니크 넘버잖아요. 그죠? 그 오브젝트 아이디의 뒷자리, 예, 뒷자리를 기준으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나눴어요. 예. 그게 왜 중요하냐? 규칙성을 가지고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브젝트 아이디 넘버만 봐도 직관적으로 이게 1번 DB에 있는지 2번 DB 또는 3번, 4번에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검증도 가능해야 돼요. 예. 검증도 가능해야 된다. 1번 DB에 있어야 되는 그 자료가 2번에 3번에 잘못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정합성을 내가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죠?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관하는 부분에서도 중요해요. 통DB를 기존에 쓰고 있다가 퍼포먼스가 떨어지네. 이게 급하게 만들어서 썼는데 처음에는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쓸 줄 모르고 했는데 퍼포먼스가 떨어지네 라고 했을 때 샤딩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샤딩을.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운영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샤딩된 데이터베이스로 이관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관 전 before and after를 비교 검증해야 되잖아요. 이관한 다음에. 그죠? 데이터가 하나에 한 개의 로우도 변동 없이 소실 없이 다 이관된지 검증하려고 그러면은 검증 스크립트를 짜거든요. 예, 쿼리로. 예. 그래서 이제 이관 전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 5천만 개다. 그러면 이관 후의 데이터는 4개 DB를 쫙 합쳤을 때 썸을 하면 몇 개 나와야 돼? 5천만 개가 나와. 딱 떨어져야 돼. 예. 그래서 그 검증 스크립트를 최대한 빠짐없이 모든 로우와 칼럼에 대해서 비교 검증하는 검증 스크립트를 짜놓는 것이 관건이죠. 예. 사실은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샤딩은 일단은 로직이 세워지고, 뭔가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 이제 기준만 세워지면은 금방 돼요. 샤딩은 뭐 이렇게 이관하는 속도에만 영향을 받는 거지. 그 이후부터는 뭐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어요. 사실은요. 이관 이후부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관 전과 후의 데이터가 누락 없이 넘어갔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샤딩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 샤딩에서 다룰 건데 이미 그 해외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도 쓰고 있죠.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에서 이미 뭐 일종의 업무 시스템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은 MySQL을 샤딩한 형태로 쓰고 있고요. 그죠? 한 4만 5천 명 정도 쓰는 것 같은데 또 두 개 합쳐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몇 년 전 기준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도 샤딩 DB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걔네는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샤딩 그 오픈 소스를 만들어서 중국용 깃이 있어. 중국용 깃, 깃허브 말고요. 거기다 이제 공개를 해놓고 실제 사용 사례를 이제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데 중국의 이제 이커머스 업체들은 그런 부분을 일찌감치 고민했죠. 걔네는 사용자 단위가 굉장히 스케일이 크죠. 일단 억 단위로 사용자를 카운팅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애초에 그런 고민을 먼저 그죠. 실질적인 고민을 했었고 해결책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강구를 했던 거고. 오늘 다룰 거는 이제 아파치 샤딩 스피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랑 또 다른 부분이에요. 아파치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이게 몇 년도에 나왔더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나왔어요. 그래서 버전이 제가 2.0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 버전이 몇 가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스프링 부트로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숙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동훈 씨, 박정근 씨, 주신희 씨는 스프링 부트, 꼭 스프링 부트가 아니어도 돼요. 예. 예, 뭐 스프링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예, 그 예제용 소스가 기술에 공개가 돼 있어요. 예, 그 소스를 받아서 설치를 해보고 실제 그 샤딩이 되는 동작을 확인해 보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한 3시 넉넉히 드릴게요. 한 4시 정도의 점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죠? 네. 이게 뭐 로직을 뭐 복잡하게 짜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스킨만 알면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소스도 다 기술에 있는 걸 제가 가져다 쓰는 거니까 전혀 네,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유즈 케이스인데요. MySQL 기반 샤딩 적용 사례. 네. 글로벌 오너스터 굉장히 큰 대기업이에요. 네. A사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샤딩을 어떤 기준에 했냐면은 지역 기반. 뭐 북중미에 접속했으면은 뭐 1번 샤딩 DB에서 사용자를 관리하고 주문 내역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중화에서 접속했으면 2번 뭐 유럽에서 접속했으면 구주에서 접속한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속 지역에 기반해서 DB를 분리를 한 거고 안에 이제 DB의 모양 같죠, 그죠? 스키만 다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와스단에서 어느 DB에서 붙는지는 와스단에서 공적으로 결정한다 이거죠. DB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와스단에서 보면은 그 샤딩된 DB가 다 보여요. 접속이 다 가능한 상태에서 쿼리를 수행할 그 타이밍에 어느 DB로 갈지를 그 샤딩 그 미들웨어에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쿼리를 넣을 때 보통 쿼리를 넣을 때 뒤에 웨어절 조건에 샤딩 DB를 특정할 수 있는 키를 넣어주게 돼 있어요. 힌트를 넣어주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오브젝트 키라는 거를 중심으로 샤딩했다 그러면은 웨어절에 오브젝트 키를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네. 무조건 넣어줘야 돼요. 그럼 걔를 기준으로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샤딩 플랫폼에서.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키를 꼭 넣어줘야 된다. 웨어절에. 근데 키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샤딩 DB를 같은 쿼리를 가지고 다 돌려요.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가 훅 떨어지겠죠, 그죠? 네. 훅 떨어지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샤딩을 4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좀 보니까 어떤 테이블은 그렇게 사용량이 많이 늘지도 않고, 예를 들어 뭐 기본 코드 같은 거 있어요. 기본 코드. 사용량이 잘 늘지 않고 한번 정해놓으면은 그냥 거의 끝까지 쓰는, 그죠? 변경 없이. 그런 테이블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이것도 샤딩을 해야 되냐? 아니죠. 이거는 샤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테이블을 잘 분류를 해야 돼요. 업무 성격에 따라. 샤딩할 필요가 없는데 샤딩을 왜 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공통 테이블 형태의 어떤 그 자료들은 아까 얘기한 그 통DB에 몰아놓고 걔는 샤딩하면 안 되죠. 좀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테이블을 다 샤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문서 관리 시스템인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례예요. 기존에 이제 수백 테라바이트였는데 제가 이제 임의로 500 테라바이트 이상이라고 했지만은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자세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기존에 이제 이렇게 거의 10년간 쓰던 DB를 그죠?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역제한을 했죠. 그래서 윈백을 했죠. 기존에 이제 DB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오면서 이제 MySQL로 이제 샤딩을 해서 제공을 했었죠. 중요한 건 뭐냐? 사용량 증가에 대비한 기술이다. 샤딩.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게 이제 아파치 샤딩 스피어인데요. 이거 아파치 샤딩 스피어를 제가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건데 중국에서 좀 펀딩을 좀 했나 보네요. 이 프로젝트에. 그죠? 여기 보면은 다큐멘트도 있고요. 다운로드도 있고 다운로드에서 버전을 좀 확인해 볼게요. 많이 올라갔네 버전이. 2020년 6월 달에 한번 버전업이 크게 있었네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그걸 지금 확인을 못 해봤고, 그렇죠? 일단은 이제 교환해서 말씀드린 샤딩 스피어가 이제 JDBC 프록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카란 방식이 있는데, 요건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컨셉도 볼 수가 있고, 예. 그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고, 프라이머리 리플리카 이런 개념이 추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원래 있었던 개념인데 이름만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자, 스케일링하는 방법, 예, 매뉴얼. 이거를 어느 정도 다 일독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사진 JDBC 방식으로 한다. 오늘 다룰 방식인데 이걸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다큐멘트로 버전이 5.0이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 사이드카 있죠? 예, 사이드카가 아직 안 나왔네요. 투두로 돼 있네. 문서가 아직 안 나왔네. 이것도 보려면은 심도 있게 보려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걸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머테리얼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 깃허브 한번 가볼게요. 아파치 쉐딩 스피어고 버전이 마스터랑 오케스트레이션 스케일링 디벨롭먼트 버전이네요. 이게 이틀 전에도 업데이트가 됐었네요. 그죠?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저희는 이제 진도를 나가봅시다. 이런 거다. 자, 아파치 쉐딩 스피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적합한 솔루션을 찾아보려고 중국에 있는 그 쉐딩 플랫폼하고 뭐 몇 가지를 제가 받아다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 쪽 오픈소스는 있는데 문서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문서가 중국말로 된 문서는 좀 많은데 영문으로 된 그 예제는 이런 거 좀 부족하고 그걸 제가 번역기를 돌려도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한계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찾다가 그때 샤딩 스피어를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1점대인가 2점대 초반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개념 익히고 쓰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핀포인트에서 쓰기엔 딱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 피처를 제공하는데 그걸 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그 페인 포인트만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피처를 딱 그 하나만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뭐 확장 기능을 쓴다든지 좀 고급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할 건 많지만은 당장 스타트하기가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아서 아파치 샤딩 스피어가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는 뭐 오픈 소스고요. 분산 뭐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솔루션 3개 독립 제품 구성됨. 그래서 이제 샤딩 JDBC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하이 프로젝트가 있고 샤딩 프록시, 샤딩 사이드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스큐엘, 오라클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이거 기존에 있던 어떤 통DB 형태가 아니라 얘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얘는 샤딩을 적용할 수 있는 미들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미들웨어. 일단 여기까지 인지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읽기 쓰기, 리드 라이트를 일단은 좀 분리분산을 해서 좀 그 퍼포먼스의 이점을 누리고자 만들어진 미들웨어고요. 그래서 일단은 샤딩 JDBC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샤딩 JDBC예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을 좀 배려를 해준다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이관에 대한 샤딩으로 이관한 이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정 작업, 추가 작업이 좀 덜 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덜하죠. 왜냐하면 작업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쿼리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샤딩 키를 고려 안 하고 짜놨던 쿼리들을 그냥 쓸 수는 없어요. 샤딩 키를 다 넣도록 추가를 한다든지, 쿼리를 분리한다든지, 분리한 걸 또 취합한다든지 이런 노동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개발자나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개념적으로 가장 쉬운 부분이다. 접근하기가.
예.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그려볼게요. 예. 기존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자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죠? 예. 기존에 이제 얘가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이제 샤딩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MVC 패턴에 보면은 그죠? 그런 패턴대로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이쪽 이제 퍼머넌트 레이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쿼리가 들어갔다. 스프링 시간에 저희가 이제 매퍼에 대해서 그죠 배웠죠. 예를 들어 매퍼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쪽 파란색을 기존에 이렇게 하나를 유지가 되고 있다가 기존에 이제 통DB 이거 하나만 쓰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샤딩으로 얘도 생기고 얘도 생겼다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이제 이걸 이제 왓서 단이라고 할게요. 왓서 단에서 수정할 부분은 뭐예요? 이 파란색이죠. 요 레이어. 이쪽에 쿼리를 수정해야 돼요. 기존에는 하나의 DB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죠? 얘도 얘를 보고 얘도 얘를 보고 그죠? 그래서 그 샤딩에 대한 고려 없이 쿼리가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샤딩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쿼리 단에서 내가 어디를 갈지 미들웨어 쪽에 샤딩 미들웨어 쪽에 힌트를 줘야 된다고. 그죠? 그걸 샤딩 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힌트를 줘야 돼요. 그죠? 어디로 붙을지를 힌트를 줘야지 샤딩 플랫폼에서 해당 DB에 정확히 붙여서 조회를 하고 뭐 인서트를 하고 뭐 딜리트 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일단 개념적으로 알면은 일단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샤딩 프록시. 샤딩 프록시는 일단은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개념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상적인 케이스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쿼리 있잖아요. 쿼리는 수정하지 않는다. 개발자는 좋아하겠지만은 그 이후 작업이 굉장히 고달프죠. 왜냐 없던 게 하나 쑥 들어와야 돼요. 얘는 일종의 쉽게 생각하면 새로운 어떤 뭐라 해야 되나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 돌릴 수 있는 뭐 별도의 서버 형태로 새로 치고 들어와야 돼요. 커넥션 기존에 이렇게 물었던 거를 끊고 얘 입장에서는 연결을 이쪽만 보는 거예요. 하나의 DB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왓스단에서는. 그럼 얘를 구축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구축하기가. 얘를 구축하기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일단은 구축해 놓으면은 이쪽에서의 어떤 수정 작업은 굉장히 이제 코스트를 줄일 수 있죠. 그죠? 이쪽만 잘 구축되면 중간 레이어만 잘 구축이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일종의 캡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 밑에 있는 DB가 통 DB처럼 보이는 거예요. 통 DB처럼 보이는 거고 이쪽에서 내 컨트롤 다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 그래서 여기에 뭔가 로직 구성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로직 구성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요. 얘가 잘못돼서 갑자기 이제 다운이 되면요. DB가 죽은 것처럼 이제 반응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뭐 HA 구성을 해서 페일오버에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쪽.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쉽게 구축하기가 좀 어려워요. 좀 뭐 이렇게 벤치마킹 테스트도 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변화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좀 쌓여야지 얘가 이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했었는데 이렇게 적용한 케이스는 아직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많이 없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쪽 부분이 어렵다. 이쪽 로직 구성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이드카는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만 해도 이제 온고잉 프로젝트라서 이제 자료가 없어서 넘어갔는데 지금은 나왔죠. 버전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알리바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얘만 볼게요. 중국 쪽 소스인데요. 다른 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알리바바도 있었고 기타 이제 이커머스 업체도 이제 그 중국에서 유통되는 깃이 있어요. 그쪽 깃에다가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얘는 한 2년 전까지는 업데이트가 됐었네요.
네, 그림만 한번 볼게요. 비슷하죠? 네, 샤딩 스피어랑. 그죠? 비슷하죠? 네. 그죠? 얘는 그리고 이제 그 HA 풀이란 게 중간에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한번 넘어. 퀵스타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힘들어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 번역기를 돌려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충 보면은 MySQL 일단 설치하고 JDK 설치하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둘, 셋, 넷, 세 개죠. 세 개로 쪼개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는 뭐 퀵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은 하나, 두 개. 그러니까 테이블 두 개가 데이터베이스 세 개로 나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MySQL 기본 모드 3306 쓴다는 얘기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그죠? 하는 게 다 있고, 이거는 오픈소스 받아와서 압축 풀고 들어가서 이거는 폼 파일 같은데 스키마구나. 그다음에 룰을 정하죠. 여기 보면은 룰이 아이디에 대해서 이 아이디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세 개로 쪼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디가 이제 홀수냐 짝수냐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아이디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세 개를 쪼개는 게 적합하겠죠. 왜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 1, 2 셋 중에 하나니까 그 값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스들이 한 두세 개는 있는 것 같아요. 두세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중국만 해도.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꾸 보여드리는 게 이 유사성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샤딩이라는 게 내가 다 볼 필요도 없고 하나만 제대로 컨셉만 잡고 있으면요. 어떤 오픈소스를 가져다 쓴다든 써도 그게 무방해요. 적용하기. 이거는 이제 GT랑 이게 중국용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보면 뭐예요? 아이디를 2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룰을 설정을 해놔야 돼요. 샤딩을 할 때. 이걸 보통 프로퍼티 파일에 넣어놓고 이쪽 빌드를 돌리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주민번호가 있어요. 주민번호는 뭐 고유번호니까. 그래서 끝자리에 숫자를 가지고 뭐 2를 나눈 나머지를 결과를 가지고 뭐 샤딩을 하겠다. 또는 뭐 주민번호가 이제 뒷자리에 이제 시작이 1, 2, 3, 4로 이렇게 돼 있죠. 1이면은 뭐 1번 DB, 2면 2번 DB. 그래서 남녀를 나누고 3번, 4번도 뭐 남녀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이제 포스트그레를 대상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꼭 MySQL이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마리아드 이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DB가 굉장히 많아요. 아파치 샤딩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DB의 그 지원하는 DB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 더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필연적인 부분이죠. 샤딩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어느 정도. 일단 여러분들은 내가 샤딩의 뭐 전문가다 이런 컨셉은 아니고 지금 회사를 가야 되니까 당장 11월 초에 입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은 그죠? 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가 들려오고 회의도 들어와서 이제 뭐 유동량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익숙해지면은 지금 현재 뭐 이제 미리 예습을 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가시면은 좀 편하죠 적응하기가. 그래서 이제 샤딩 컨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딩 컨셉이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영문으로 된 부분을 읽어보세요. 잠깐만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 버티컬 샤딩하는 방법이 이제 버티컬이 있고 하리젠털이 있어요. 근데 버티컬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이 버티컬 의미가 뭐냐면은 수직으로 쪼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테이블을 일자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테이블 아까 T1, T2, 그죠? 통디비에 T1, T2, T3, T4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들이 이렇게 T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버티컬인 건 뭐냐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서 얘 DB 하나 놓고요. 얘도 하나 놓고요. 이런 식으로 놓게 이게 이제 버티컬을 쉽게 얘기해요.
얘의 문제는 뭐예요? 만약에 특정 DB가 굉장히 깊어진다 그러면요. 자료가 깊어진다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는 거는 샤딩을 한다 하더라도 이쪽 DB, 샤딩된 DB도 결국에는 퍼포먼스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한계가 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제가 그림을 이제 아파치 샤딩 CPU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때 제가 3.0으로 봤었네요, 기준을. 그럼 제가 4.0 때 이걸 검토를 했었나? 아무튼 보니까 제가 3점대 기름 링크가 보면 3점대에서 가져온 걸로 돼 있네요. 예, 아무튼 지금 그림에서 보는 거는 이제 유저 테이블하고 오더 테이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테이블은 주문 테이블이 있는데, 그 버티컬 샤딩 한다는 얘기는 사용자 테이블은 1번 DB, 1번 샤딩 DB,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은 2번 샤딩 DB에서 나눠놓겠다. 근데 예를 들어 주문 내역이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2번 샤딩 DB에서 결국 퍼포먼스 저하가 날 수 있다.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써놨죠 안에. Not able to really solve the single node problem. 이게 그 얘기야. 싱글 노드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가 깊어질 경우에는 이게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태블의 모양을 관찰했을 때, 예, 향후 5년간은 이렇게 버티컬 샤딩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데이터량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 없다. 버티컬 샤딩을 해도 문제가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쿼리 수정이 조금 더 줄어들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테이블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샤딩 키를 힌트를 주기가 굉장히 편하죠. 예, 테이블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좀 불편한 부분은 뭐예요? 기존에 이제 쿼리가 예를 들어 이런 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유저 아이디가 1이면서 T 오더에 예를 들어 오더 넘버가 뭐인 경우 이게 조인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조인을 하는 경우. 그죠? 조인을 하는 경우는 기존 통 DB에서 바로 되지만은 샤딩된 DB에서 조인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돼요. 퍼포먼스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네, 확 떨어집니다. 네. 그걸 지원 안 하는 플랫폼도 있어. 어떤 샤딩 플랫폼은 조인할 때 그 비교가 되는 엔드 전하고 후가 데이터베이스가 달라지면은 아예 그 쿼리를 수행 못하는 플랫폼도 있어요. 네, 이건 좀 봐야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즈니스 로직을 고쳐야 되잖아요. 쿼리 두 개를 따로 수행한 결과를 예를 들어 뭐 자바단에서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퍼포먼스가 확 떨어져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비즈니스 로직 끌어올려서 취합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소팅을 한다든지 뭐 자료를 뭐 리스트에 넣어서 계속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죠. 그죠? 예,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 샤딩은 잘 안 써요. 예, 이런 문제로. 예. 간단한 비즈니스 로직에서는 뭐 통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그렇죠.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써요. 그렇죠? 제한된 상황에서는 쓸 수 있어요. 제한된 상황에서는 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무조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버티컬이고요. 하리즌털 샤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 다룰 예제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유저 테이블에 아까 아이디에 대해서 뭐 짝수냐 홀수냐, 또는 뭐 특정 뭐 숫자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뭐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 그림은 뭐냐면요, 아이디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은 1번 DB, 0이면은 뭐 2번 DB 이렇게 이제 분배를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봤더니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 기본 개념은 뭐예요? 유저 테이블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 DB로 처리하면은 하나의 DB로 처리했을 때는 이게 문제 될 것 같다. 유저가 늘어나기 때문에. 애초에 나눠놓잖아요. 유저를 반반씩.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샤딩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1학기 내내 데이터베이스 배웠잖아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기존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돼요. 기존 데이터 분석을 잘해야 돼요. 어디에 로드가 몰리는지를 봐야 된다. 어느 비즈니스 로직, 어느 비즈니스 테이블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걸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모르고 그냥 아이디 기준 하면 되겠죠? 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일단 잘 다뤄야 되고 쿼리 잘 짜고 그다음에 업무 분석 잘 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챌린지, 이건 이제 뭐 주의사항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적용할 때. 이건 이제 그 밑에 있는 링크에서 가져온 거예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샤딩 키. 아까 이전 장으로 보면은 샤딩 키가 이제 아이디가 되겠죠. 유저 아이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시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게 설정해야 돼요. 네. 뭔가 복잡한 로직을 써가지고 뭐 예를 들어 아이디를 뭐 예를 들어 2로 나눈 나머지에 뭐를 곱하고 다시 뭐를 뭐 더해서 나눈 뭐 최종 결과값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을 짜면은 그 로직을 넣어서 돌렸을 때는 내가 어느 DB로 갈지는 알겠지만 객관적으로 개발자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게 어느 DB에 있는지를 내가 몰라요. 그러면 좀 불편하죠, 그죠? 다루기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냐? 가시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게 설정해야 된다. 가시적으로. 그죠? 그죠? 짝수냐, 홀수냐. 끝자리가 뭐냐. 그래야지 이제 검증 로직, 검증 쿼리를 짜기도 편하고요. DB를 쭉 훑었을 때 번호만 보고서도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은 샤딩 키 없이 쿼리를 조회를 하면요. 조회를 하면은 성능자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이제 모든 샤딩 플랫폼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원래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셀렉트 굼을 짰어요. 웨어절에 이제 아이디가 있어요. 아이디가 뭐 1번인 값을 가져가라. 근데 이제 샤딩 키를 안 줬어요. 예를 들어 웨어 조건이 없어. 셀렉트 뭐 하고 뭐 유저 아이디 뭐 예를 들어 뭐 프로 뭐 무슨 테이블 유저 테이블 했을 때 뒤에 웨어절 조건이 없어요. 샤딩 키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샤딩 플랫폼은 1번부터 샤딩된 그 DB를 다 돌아요. 다 돌아서 취합된 결과를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성능 저하가 심하다. 안 되는 플랫폼도 있어요. 샤딩 키를 안 주면 아예 동작 안 하는 플랫폼도 있어요. 무조건 달하기, 그리고 맨다터리 옵션으로 이제 아예 그냥 스페시피케이션 넣어놓는 그 플랫폼도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조사할 필요는 있죠. 그다음에 그룹 바이로 조회할 경우에 여러분 그룹 바이 많이 써봤잖아요, 그죠? 그룹 바이로 조회를 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퍼포먼스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샤딩 테이블에서 뭐 조회하는 건 크게 뭐 없는데 이제 그룹 바이에서 이제 다른 테이블을 다른 샤딩 DB에 걸쳐 있는 테이블을 그룹 바이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샤딩 스피어에서 따라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실제 샤딩을 했을 때 분석하는 어떤 이제 방법이었는데요. 여기서도 얘기하네요. 페이지 네이션 오토바이 거그리드 그룹. 이건 이제 실무를 해보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샤딩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사용량은 다 취업을 하겠지만은 처음에 뭘 봐요? 화면을 봐야 돼요.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봐야 돼요. 왜냐? 봤더니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페이지, 어느 부서는 어느 부서에 있는 페이지 단위에서만 일을 한다 이거예요. 다른 업무 부서를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잘 없다는 거죠. 특정 페이지에서만 특정 화면에서만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A 부서는 A 업무 하면서 다 일이 거의 90%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거기서 힌트를 잡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부서 단위로 뭔가 내 샤딩을 컨셉을 좀 잡아야겠구나. 부서 간의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부분은 좀 적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 어느 화면에 몰려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화면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특정 게시판을 조회를 많이 한다고요. 근데 게시판이 항상 보니까 특정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게 항상 고정된 업무 부서 코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힌트 잡는 거죠. 업무 부서 코드 단위로 샤딩을 한번 해야겠다. 그죠? 그런 부분. 샤딩 키를 잡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샤딩 키를 잡는 게. 그러려면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어떤 업무 패턴으로 일을 많이 하는지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현황도 뽑아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능 테스트 해야 되고 실제 이관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샤딩된 DB를 예를 들어 이제 개발에 구축을 해놓고 실제 데이터 또는 이제 비식별한 데이터를 가지고 샤딩을 해봐요. 샤딩을 해서 실제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 테스트도 해보고 퍼포먼스 저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저하가 없다, 괜찮다라고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실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개발 가이드 만들어야 되죠. 개발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쿼리 다 고치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맡은 쿼리를 이런 방식으로 고치세요라고 다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죠? BMT를 돌렸던 거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내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 전반적으로 쿼리가 뭐 몇백 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개발 가이드를 만들어서 돌리고 해당 쿼리가 수정되는 대로 검증도 해서 개발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운영 이관 준비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뭐 해야 돼요? 이관 전후를 대비한 검증 쿼리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방법론이죠. 그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실제 샤딩을 적용하는 데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결론이 샤딩 키를 잘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아파치 샤딩 스퀘어는 샤딩 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사이즈 샤딩 알고리즘, 레인지 샤딩 알고리즘, 컴플렉스 키 샤딩 알고리즘, 힌트 샤딩 알고리즘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만약에 내가 아파치 샤딩 스퀘어를 쓴다 그러면요. 일단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이제 링크를 좀 참조하시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안에서 이제 그 샤딩 플랫폼이 움직이는 어떤 그 로직인데요. 이건 뭐 샤딩 플랫폼에서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개발자가 주는 쿼리를 뭐 수행하러 던졌을 때 일단 옵티마이즈하고, 그죠? 그거 가지고 옵티마이즈된 쿼리를 가지고 어느 DB에 붙을지, 어느 DB를 결정한 다음에 쿼리를 수행해서, 그죠? 샤딩 DB 예를 들어 뭐 여러 샤딩 DB에 걸쳐 있다 했을 때는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머지를 한 다음에 리턴한다. 이게 이제 샤딩 스피어의 역할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샤딩 스피어의 그 공식 페이지를 가보면요. 여러 가지 그 퀵 가이드를 제공했어, 퀵 가이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다루는 거는 데이터 샤딩, 프리사이즈 샤딩 알고리즘으로 하겠다. 샤딩 알고리즘 아까 보면 한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스킴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 가이드를 보면요. 리드랑 라이트 스플리트 하는 샤딩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스킨만 알아도 내가 샤딩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적응을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뭐라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페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만 일단 적용을 해보고, 그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고급 기능을 확장해서 적용해 나간다. 그죠? 그래서 샤딩 이그젬플을 좀 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스프링 부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띄워볼게요. 그래서 저는 자, 이건데 한번 돌려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여러분은 안 보이죠? 저한테 지금 뭐 화면을 가리는 바가 하나 보여서 좀 치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보면 이제 프록시도 있고 노드 EP, 오케스트레이션, 뭐 네임스페이스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퍼지터리도 마이바티스를 쓸 수 있는 레퍼지, JPA, 스프링부터 이제 JP를 많이 쓰죠.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다 제공해서 이 예제에서요. 근데 꼭 이 예제대로만 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여러 가지를 또 예제일 뿐이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 샤딩스피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다시 구성을 한 거예요. 예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예제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이게 예제의 시작점, 여기가 메인 함수인데요. 얘를 돌렸을 때는 얘가 이제 환경 초기화라고 여기다 이제 DB를 붙이고요. 여기서 실제로 인서트 할 때 자동으로 샤딩이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했을 때 정확히 나는지 확인하고, 확인됐으면은 해당 DB를 이제 테이블에 있는 로우를 다 지우고 다시 끝내는 그런 예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돌렸을 때, 자, run as 스프링 부트로 돌렸을 때, 여러분들 스프링 부트 어디까지 했나요? 잘 보시면 이제 밑에 로우가 떨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건데,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비긴이 됐을 때 인서트 데이터 치죠.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아이디 기준을 얘가 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1번 DB에서는 2468, 10에 대한 아이디가 나오고 2번 DB에서는 13579선이 나눠진 거예요. 이게 나눠진 거라고. 네. 그죠?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더 아이디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실제 나눠진 거. 두 개로 쪼개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되면 이제 딜리트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네. 굉장히 간단한 예제예요. 네. 간단한 예제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돌리는 걸 보면요. 여기서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죠? 예. 시작을 해서 프로세스 석세스 이니트하고 클린하고 페일이 됐을 때 여기가 인서트죠. 예. 1부터 10까지 1부터 10 그러니까 10번 10번 돌 동안에 여기서 이제 오더 아이디를 생성해서 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디가 1번부터 10번까지 들어가는 거 인서트 치는 거. 그죠? 이제 딜리트고 이건 프린트하는 거. 예,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밑에 로그에서 이제 찍어준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그젠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샤딩 이그젠플인데요. 이거는 이제 좀 어떤 내용을 진행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는 스프링 부트고요. 거기에 마이바티스 연결해서 여기 마이바티스 매퍼로 된 예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이스케일. 이걸 샤딩해서 가는 예제인데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샤딩 어, 로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샤딩 JDBC 첫 번째 나온 두 번째 뭐 샤딩 프록시, 세 번째 샤딩 사이드카, 그죠? 그중 첫 번째 거를 지금 다루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로직이 이제 프리사이즈 알고리즘으로 이제 들어가는 로직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 먼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주문 테이블이 있는데 주문 테이블, T 오더는 주문 테이블, 그 다음에 T 오더 아이템 상세 주문 테이블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T 오더란 테이블을 보면은 안에 어떤 칼럼이 있냐면은 오더 아이디,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라는 칼럼이 있어요. 근데 오더 아이디가 PK예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샤딩을 하자 이거예요. 짝수일 때는 데모 DS 0번 DB, 유저 아이디가 홀수일 때는 데모 DS 1번 DB. 네. 두 개로 놓고 샤딩을 하자라고 일단은 이제 이 예제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퍼티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프로퍼티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이 부분 좀 자세히 보면요.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띵띵띵띵. 네. 아이고. 이 뒤에 이제 배경을 잠깐만요. 뒷배 겹쳐서.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겠죠? 네. 자,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샤딩 JDBC 컴피그 뭐 해서 나오는데 이건 다 정해진 값이 이 키값은요. 네. 근데 이제 여기를 볼게요. 어떤 칼럼 기준으로 샤딩할 거니? 유저 아이디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분배할 건데 어느 데이터베이스 갈 거니?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익스프레셔죠. 알고리즘. 예. 프리사이즈 알고리즘죠. 뭐냐면은 유저 아이디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 달러에 들어갑니다. 예. 그 DS0 또는 DS1 DB로 쪼개진다는 거죠. 예. DS0 또는 DS1. 자, DS0은 안에서 또 이제 밑에서 좀 상세하게 나와요. DS0에 0, 그죠? .1, 0 또는 1에, 그죠? 예, 오더를 이제 분배하는 거고요. 예, 밑에는 오더 아이디, 그죠? 오더 아이템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DS0에 보면은 T 오더란 테이블이 있고, DS1도 T 오더란 테이블이 있죠, 그죠? T 오더 아이템도 DS0에 있고, DS1에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겠다. 예. 잘 보면은 요거를 이제 보면 요게 한 쌍이죠. DS0.T 오더가 되는 거고요. 예. DS1.T 오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밑에는 뭐예요? DS0.T 오더 아이템 또는 DS1.T 오더 아이템. 뭐에 따라서? 이 유저 아이디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가 뭐예요? 샤딩 키라고요. 유저 아이디가 여기서는. 얘가 샤딩 키라고. 그죠? T 오더 아이템도 보면은 얘가 유저 아이디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가 있어요. 유저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서 질문했어요. 유저 아이디가 샤딩 키인데 유저 아이디는 모든 테이블에서 PK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무방. PK일 필요는 없지만은 중복이 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건 뭐냐? 이건 이제 테이블 생성, 테이블 생성이고요. 테이블 생성이고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생성은 요 테이블 생성은 여기 예제 소스를 추적하다 보면 나와요. 예, 그럼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저 데모를. init environment 뭐예요? 테이블 생성하는 거예요. 쫓아가 보면. 한번 쫓아가 볼까요? 예, 진짜로 하는지. 잠깐만요. 예. 그죠? 여기 보면 create 테이블 하죠. 그죠? 예.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하나만. 잠깐만요. 둘 중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건가? 아, 헷갈리네. 예, 오랜만에 보니까. 그죠? 예. 여기서 이렇게 쿼리가 돌죠. 그죠? 커넥션 붙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커넥션 부분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보면요. 예. 샤딩 데이터베이스라고 여기만 넣어주고, 그러면 얘가 이 프로퍼티를 참조해요. 여러 가지 프로퍼티 중 얘만 본다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봤던 프로퍼티 세팅돼 있고, 얘는 뭐예요? 나의 MySQL 접속 정보. MySQL 접속 정보. 그 MySQL이 여러분 PC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접속 그 정보를 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리고 밑에는 보면 여기가 이제 장표에 있던 부분. 예. 사진 스킴을 돌리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접속 정보가 두 개가 있죠. 왜냐?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그죠? 보면은 접속 중 하나 DS0이고 다른 하나는 DS1이에요. 그쵸? 예. 예, 요 부분. 그죠? 얘는 DS0에 대한 프로퍼티고 얘는 DS1에 대한 프로퍼티다. 예.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습해야 될 부분인데, 예, 제가 그냥 알려드렸네. 예, 여러분이 푸셔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예제 소스를 기재해서 가져다 보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밖에 고칠 수밖에 없어요. 예제 기세에 있어요. 예제 기세는 이제 이 정보가 다른 정보로 들어가겠죠. 그냥. 너의 정보를 넣어라라고 이렇게 마킹 돼 있겠죠. 주석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일단 프로세스, 석세스. 성공 경쟁 돌리는 거죠. 쭉 돌려서 만약 페일리어가 날 경우는 예외 처리가 끝나는 거고, 그죠? 정상적이나 또는 뭐 예외가 났을 경우에는 에러가 났을 경우에는 둘 다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로우를 다 지워주는. 그죠? 내가 이걸 좀 MySQL 뭐 예를 들어 워크벤치에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클린 엔바이러먼트를 주석 처리하면은 그죠? 데이터 남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워크벤치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워크벤치를 예를 들어 이쪽으로 붙어볼게요. 이게 아까 뭐였죠? 잠깐만요. 이 주소가 이거였나요? 1, 2, 3, 4라는 걸. 맨날 패스워드 헷갈려갖고 제가 서버도 막 분모 다 다르게 하니까. 자, 일단 접속이 됐는데요. 이거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커버 스탁은 아니고 지금 이제 요거죠? DS 요거랑 요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디폴트로 잡아놓고 이 테이블을 좀 열어보시면은 이 테이블 날렸군요. 클린 엔바이러먼트가 테이블 날려버려. 테이블까지 지워버리네. 그죠? 그래서 이제 클린 엔바이러먼트를 아까 이제 주석 처리해놓고 나중에 이제 워크벤치 들어와서 이렇게 수행을 해보면 데이터가 나눠 들어간 게 이제 보여요.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소스 트리를 좀 분석하는 과정인데요. 네. 그래서 내가 예제 소스를 봤는데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여러분들 매퍼로 연결한 거 배웠죠, 그죠? 근데 매퍼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오더 레포트고 하나는 오더 아이템. 상세 주문 테이블에 있는 레포트가 연결이 돼 있고요. 얘를 쫓아 올라가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커먼 서비스 인풀은 테이블 생성과 데이터 인서트한 시험 로직이 들어가 있고, 그죠? 오른쪽에 왼쪽에 스프링 포저 서비스 인풀 같은 경우에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한 매퍼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퍼 레이어는 소스를 이제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한데 그림 캐치를 막 해놔서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면요.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여기서 매퍼에 있는 그 쿼리를 이용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를 제가 여기다 마킹을 해놓은 거죠. 도저히 이제 내가 소스 트리를 못 찾아 들어갈 때 일단 이거 좀 참고해서 이제 보면은 조금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단축을 하시라고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배웠죠? 그죠? 여러분들 매포 연결하는 거. 스프링 포저 서비스 스프링부트 시행 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스프링부트도 1학기 말 때 했다고 해서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클린 엔바이먼트 주석 처리하고서 캡처를 뜬 거예요. 그 배에 캡처를 뜬 거예요. 보면 나눠 들어와 있죠. 여기는 짝수, 여기는 홀수. 그죠? 유저 아이디 기준 나눴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제 일단은 MySQL 설치가 안 됐으면 이거 설치해야 되고요. 버전 여러분들 알아서 맞추세요. 스프링부트 안 됐으면 스프링부트 설치해야 되고, 이건 넘어가겠다. 요건 사진 스피어 오픈소스 깃인데 이게 이제 지금 5.0이 있는데 얘 아니고요. 오늘 실습할 거는 얘예요. 위에랑 참고만 하시고요. 얘가 사실은 위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보면요. 잠깐만요. 뜨죠?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마스터 브랜치를 쓸 거예요. 디벨롭먼트 브랜치는 에러가 많이 나요. 이걸 쓸 거다. 이걸 가져다가 내 스프링부트에서 연결해서 쓸 거다. 이 부분.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GitHub에 보면요. 요게 데이터베이스 생성하는 스키마인데 잠깐만요. 요거를 요 주소로 쫓아가서 보면요. 같은 기수에 있어요. 같은 기수에 있는데 이그냥플 기수에 있는데 보면요. 이거 쫙 돌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 쓰는 거는 요거 두 개예요. 근데 일단 쫙 돌리면은 이 예제 전체 예제를 실행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거죠. 그죠? 요걸 일단 수행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한 다음에 그죠? 이걸 딱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자. 샤딩 스프링부트 마이파티스 이그젠플 이거 이제 매포로 연결된 거고 내가 매포가 싫다 그럼 JPEG에서 찾고 싶다 그럼 JPEG도 있어요. 요거 하나 보여주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한 거예요. 스프링부트를 일단 실행을 하시고요.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파일에 임포트 여기 보면 이제 git이죠. 프로젝트 임포트 프로젝트를 git으로부터 만드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고 클론 URI 다른 방식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여러분들의 편해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기회에 가서 요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이클립스는 요 파버에 넣어주고요. 그냥 넥스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마스터만 선택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헷갈리고 필요 없고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나니까 그냥 마스터만 선택하는 요거를 주의하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니셜 브랜치가 마스터로 돼 있어야 된다. 요거 이제 캡처 이제 디벨롭먼트 잘못됐는데 마스터로 돼야 된다. 그래서 넥스트 하면 이제 기계 쭉 소스를 받아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면은 일단은 git 프로젝트는 로컬에 내가 다운로드를 했으므로 여기서 그냥 캔슬. 여기서 그냥 캔슬해서 빠져나오면 돼요. 넥스트 갈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술을 방금 전까지 한 건 뭐예요? 기술 그냥 받아온 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로컬에 받아왔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31번 페이지까지는 그냥 다운로드한 게 다예요. 근데 꼭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이제 로컬에 내 기시 설치되면 기수로 그냥 클론 받아오면 된다고. 그죠? 기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수 설치한다면 기수로 그냥 클론하면 돼요. 클론. 근데 이제 기왕 뭐 쭉 설명드리면은 이런 방법도 그냥 써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일에 이제 기술 받아왔으니까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죠. 메이븐 프로젝트를 일단은 파일 임포트해서 메이븐에 이그지스트 메이븐 프로젝트로 얘가 메이븐 프로젝트 생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까 다운로드한 그 디렉토리를 쫓아 들어가서 얘를 그냥 임포트하면 돼요. 그러면 쭉 다 가져와요. 가져오면 이 모양이 될 거예요. 이 모양. 근데 우리 뭐만 쓴다고? 얘만 쓴다고. 다 가져오는데 얘만 쓴다고요. 그죠? 근데 얘만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얘만 가져오면 안 돼요. 얘가 사실은 얘만 단독으로 도는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요건가 하여튼
주고받는 게 있어요. 예, 주고받는 게 있어서 얘만으로는 안 돌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다 가져온 다음에 예, 가져오면 일단은 얘가 이제 폼 파일 보고 이제 일단은 한번 빌드를 돌리겠죠. 예, 이거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있는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퍼티를 수정해야 된다. 그죠? 예, 수정해야 된다. 연결 주소 넣고, 예, 요거 패스워드 넣고, 그죠? 본인 거에 맞춰 넣는다, 이 부분은. 예, 나머지는 고칠 거. 근데 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DS3, 4 더 넣고요. 2개 더 넣고, 아이디를 넣으면 퍼센트 2가 아니라 4로 바꿔서 넣어도 되고, 얘는 0, 1이 아니라 0에서 3까지. 얘도 0에서 3까지. 그래서 그럼 4개로 쪼개지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샤딩키를 지금 하나만 하잖아요. 뭐 2개, 3개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문서를 보면 되죠. 네. 샤딩키가 하나가 아니라 내가 2개, 3개로 넣고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너무 복잡해요. 로직이. 네,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그 MySQL 커넥터를 써야 되잖아요.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아까 한 MySQL 버전은 맞아야 돼요. 매칭이 돼야 돼요. 근데 그냥 임포트를 하면요. 얘가 5.1, 커넥터 5.1이기 때문에 제가 설치한 MySQL 그랑 버전이 안 맞아요. 이 부분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바꿔준다? 홈 파일 들어가서 이 커넥터 부분 추가해준다. 그죠? 이 커넥터를 바꿔주지 않으면 접속 안 돼요. 예, 100번 해봐요. 100번 안 돼요. 계속 에러로 떨어져요. 예, 이 부분 바꿔줘야 된다. 폼 파일에서. 예, 추가해주면 되죠. 추가해주면 이 부분이 빌드가 되면서, 저장하는 순간 빌드가 되면서 이 부분이 날아가고, 예, 바뀌죠. 예. 저 같은 경우 뭘로 바뀌냐? 한번 볼게요. 디펜던시를 보면은, 여러분도 봤나요? 여기 있죠. 이걸로 바뀌죠. 버전이. 그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바뀐다. 예, 요거 캡처하는 거예요. 이렇게 빌드하면은 요게 바뀐다. 여기서. 예. 그래서 요거로 이제 런 에즈로 스프링 부트 앱으로 일단 돌리면은 이렇게 로고가 쭉 떨어져요. 일단 그냥 돌려보는 거죠. 문제가 없어. 그죠? 그다음에 수행이 될 스키마는 요거 말씀드렸죠 아까. 예. 요거 미리 해놓고 들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준비해놓고. 트러블 슈팅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예. 연결하다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보고 트러블 슈팅 하시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이 자르 파일 빌드는 안 돼요, 지금. 예. 안 돼요. 예, 안 돼요. 이 예제에서는 안 돼요. 자 파일을 내가 익스포트 하겠다. 안 됩니다.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 내가 자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구성해야 돼요. 다시 구성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구성을 해서. 그 부분은 넘어갈게요. 어떻게 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이제 힌트만 드리면 이 폼 파일을 보시면요. 이 폼 파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폼 파일에 보시면 얘가 보면요. 샤딩 스피어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샤딩 스피어 어디 있죠? 디펜더실 보면요. 샤딩 스피어 가져온다고. 얘는 그대로 다 써요. 그대로 다 쓰고 얘도 그대로 다 쓰고.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돼요. 네, 루트 프로젝트로. 얘가 지금 루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네, 루트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 부분 때문에 페어런트가 있죠. 페어런트가 있죠. 네, 그죠? 루트로 만들고 구성하면 자 파일이 떨어져요. 네, 그 부분만 좀 바꾸면 되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실 분은 해보시고 아마 할 수가 있을까요? 시간 내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 이 부분, 이 부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장표를 돌아가서 자, 트러블 슈팅 떼고요. 이 부분 다시 보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서 소스 분석하면서 실행 결과를 내는 게 실행 결과가 이제 여기 있죠. 실행 결과를 내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고 그러면서 들여다보라는 거죠. 샤딩이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 새로 하나 만들죠. 잠깐만요. 여기 폼 파일이 이게 한 2년 된 거라 그 기세 있는 게 일단은 2년 동안 업데이트가 안 된 거라 일단 에러가 뜰 수는 있어요. 뜰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건 뭐 트러블 슈팅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겁내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임포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git이 있죠. 예, 여기까지는 똑같고, 예, 그죠? 클론을 한다 그랬죠. 클론을 해서 이제 이 URI를 따야 되는데 URI가 잠깐만. 거기에 짝대기하고 이그젠플만 넣으면 예, 돼요.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예, 여기다 넣고, 그죠?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마스터만 가져가다가 예. 그 하나만 맞죠? 데모 2020 SRC 샤딩 SRC가 하긴 않겠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자, 맞췄고 마스터. 예. 그 다음에 이제 장표를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캔슬을 이제 그죠? 내려가고 메이븐, 예, 그죠? 메이븐이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예. 찾으면 되죠? 예. 이렇게 예. 아까 어디 있었더라? 사용자에 위에 있었던가요? 좀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예. 여기까지 왔고 여기 맞고 예. 네. 자, 가보겠습니다. 피니쉬. 예. 한번 볼게요. 예. 이렇게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 에러가 났었나요? 김동희 씨? 네, 저희는 예. 주소가 인큐베이터가 안 나오고 예. 그냥 샤딩 스피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 주소를 들어갔을 때 그 예. 주소에 들어가서 예. GitHub에서 HTTP 클론을 뜨고 예. 거기서 이제 스프링으로 거기서 이제 인포트하면서 진행했는데 예. 그거를 하고 이제 메이븐으로 해서 있는 거를 다시 인포트해서 예. 스프링으로 넣었을 때 네. 이제 거기서 다 빨간색이 떠가지고 한번 보죠. 진짜 뭐 그래서 에러가 났는지는 뭐 몰라요. 일단 해봐야 하는 거니까. 네. 일단 네, 볼게요. 그죠? 깔끔하게 끝났죠? 네.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따라하면은 네, 돼요. 네. 일단 프로퍼티 한번 보고요. 네. 큰 에러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빨간 불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샤딩 데이터베이스면은 얘가 이 프로퍼티를 바라보겠죠? 네. 그죠? 네. 이 부분만 수정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네, 옆에 소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수정해줘. 이게 폼 파일에 가서, 그죠? 네. 그 커넥터가 안 맞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MySQL 건. 네, 커넥터 안 맞는다고. 그래서 폼에 내려가다 보면은, 이쪽에, 디펜던시를 보면은, MySQL 커넥터를 찾아볼게요. 네, 지금 뭘로 돼 있는지. 잘 안 보여요. 네, 이걸로 돼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에 맞는 MySQL을 설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MySQL 8점대를 설치를 해서 얘랑 안 맞는, 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복사를 해올게요. 예, 여기서 디펜던시 하나 복사를 해서 이제 추가를 하면 되죠. 예,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하면 기다려 볼게요. 예. 또 위로 예, 여기 있죠. 예, 이거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예, 프로퍼티도 요 뒤에 이 옵션을 붙여줘야 돼요. 예, 여러분 트러블 슈팅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버전에 따라서 이게 안 붙으면은 문제가 된다. 뒤에요. 겟 방식으로 이제 뭐 키 밸류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꿔줄 거는 없죠. 나머지 다 그대로 쓸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전 거는 이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얘도 저장하고, DB 붙어 있고, 크게 상관없죠. 그냥 이 상태로 돌리면 되겠죠, 그죠? 자, 어딜 돌리느냐, 스프링 부트, 이걸 돌리면 돼요. 그냥 이걸 돌리면은 되죠. 메뉴 빨리빨리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스타터 이걸 좀 불러 한번 해보면 문제 없죠? 그죠? 네. 끝났어요. 오전에 설명한 거대로 끝났는데 실제 제 데이터가 이제 분배된 거를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니 어떻게 해보자고요? 클린 엔바이러먼트를 이걸 한번 지워보고요. 이것만 지우면 되나? 정리한 쪽을 지우고 석세스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석세스가 됐을 때 뭔가 지운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우지 않고 보면 딜리트 데이터를 하네. 딜리트 하면 안 되겠죠? 인서트 데이터 치고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지우는 부분 주석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요거는 테이블을 날리는 것 같아요. 여기 클린 엔바이러먼트 이것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돌려볼게요. 나머지 소스 분석은 장표를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세요. 다시 이제 수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료가 남아 있겠죠. 인서트 치고 그냥 끝났어요. 인서트 치고 끝났다 이거죠. 그러면은 MySQL을 가서 확인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데 확인해 보면 띵띵띵띵띵띵띵 자 어휴 너무 많이 뜨네. 여기서 그냥 이거 다 돌려보죠. 다 뜨죠? 그죠? 여기 그죠? 뜨죠? 홀짝수를 구분해서 들어간 게 보이죠? 그죠? 그죠? 이겁니다.